보자면 이제 코스탈리니의 이제 달걀 이론인데 이게 주식을 그래서 언제 사는 게 좋냐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1단계거든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예요. 이게 계속 돌아간다 보시면 됩니다. 예,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96,000원대가 사실상 이때죠. 예, 주가가 매우 높죠. 고평가가 많이 돼 있는 상황이고 이제 거품 붕괴 정도가 일어나고 사실상 이때 버블이 많이 이제 터지는 경우가 많이 일어납니다. 건강한 주식시장들은 보통 조정이 와요.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까 봤던 그런 급락 같은 거 슬슬 나오기도 하고 회사들이 많이 이때랑 요때 많이 도산을 하죠. 회생하거나 파산하거나 개인들도 굉장히 많이 파산하는 시기가 바로 이 두 시기죠. 우리나라도 금리로 봐서는 사실 회복 초입에서 확장기 수준인데 금리죠. 금리가 이때니까 2% 3%. 근데 사실상 경제는 아직 침체기예요. 예, 회복이 안 되고 있어. 아직은. 예, 아직은 안 되고 있는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금리 인하는 지금 많이 했는데도 워낙 우리나라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차 전지가 지금 아직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반도체가 그나마 먹여 살리는 중인데 원래는 우리나라가 케미컬도 되게 잘했어요. 롯데케미칼 같은 회사들이 케미컬도 잘했는데 이놈 누가 그랬어요. 이웃나라 나쁜 놈 새끼들 중국이 너무 저가로 그냥 쳐버리니까 우리나라 관련한 그런 케미컬 기업들 다 죽어버렸어요. 거기다가 케미컬 원료들이 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석유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원료들이 다. 근데 석유에서 뽑아져 나오는 것들이 다 달러로 거래를 하는데 원화가 너무 약세잖아요. 지금 달러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롯데케미칼 이런 회사들이 이제 뭐 고무의 원료라던가 플라스틱 원료 같은 거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생산하면 할수록 손해인 거예요. 사실은. 제가 말이 많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식 시장을 선반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고금리 시기라고 여러분이 뭐 주식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뭔가 성장주 투자나 기술주 투자 이제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주식 성과를 올리시기 위해서는 분할 매수를 시작하시기 좋은 시기는 이때부터다. 주식 투자 심리가 매우 나쁘고요. 저평가가 많이 돼요. 이때 모든 자산들이 저평가가 됩니다.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위험 자산으로 평가되는 코인도 그렇죠. 요즘 코인도 이때 당시에는 이제 다 주가가 안 좋았어요. 이때가 아마 비트코인 8천만 원까지 떨어졌잖아요. 6천 얼마까지 떨어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6천 얼마? 그러다가 침체기, 회복 초입기 들어서 이제 막 1억 넘게 된 거죠. 그때 막 반감기 같은 거, 코인을 예를 들었을 때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주식 투자 심리가 매우 나쁠 때 막 주식 폭락하고 근데 그게 펀더멘털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냥 심리적인 요인인 게 큰 거예요. 그런 게 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금리 인하 시그널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블랙스완이 왔을 때 급격하게 내리는 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최고의 타이밍은 이때인 것 같아요. 제가 이때 엔비디아를 투자를 했어요. 이때. 심지어 분할 전에. 그때 242불이었나? 제 평단가가 10대1로 분할해서 24불이 됐어요. 이걸로 돈을 또 많이 벌었죠. 그 전에 에코프로로 벌었고 마이크로소프트로도 돈 꽤 벌었어요. 근데 엔비디아로 또 한번 홈런 쳤죠. 제가 요때 투자한 거예요. 요때. 그러니까 남들이 어려워 할 때 여러분은 이제 총알 충전해 놓으셔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고금리에 운영을 하라고. 그런 이제 주가 방어주, 경기 방어주 같은 애들 투자해서 배당금이랑 여러분 현금 흐름 해가지고 독점력 있는 기술주에 투자를 하세요. 이때 팔란티어라던가 엔비디아라던가 뭐 브로드컴, 전 브로드컴 개인적으로 거품이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한테 여러분 투자해 놓으셨어 봐요. 지금 엄청난 수익을 올리셨겠죠.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시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체적으로 선행지표, 동행지표, 후행지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경기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필연적으로 예측을 해야 돼요. 예측 못해라고 여러분 단정 지으면은 사실상 굉장히 깜깜한 골목길 걷는 기분이실 겁니다. 주식 투자라는 것 자체가. 내가 100% 예측을 못하더라도
그림자라도 한번 찾아보자. 그런 각오로 저는 이런 지표들을 좀 활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가지수, 그래서 주식시장만 저는 공부해도 사실 제가 쌍둥이 아빠인데, 쌍둥이 저희 자녀들한테도 제가 주식시장 이거 금리 사이클이라던가 기업 분석이라던가 산업 분석 같은 거 다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런 것들만 할 줄 알아도 세상 돌아가는 게 다 보이거든요. 다 읽혀요. 예. 그러니까 정말 주식 공부만 하더라도 여러분 정말 많은 세상 돌아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자본주의 끝판왕이 주식이니까. 주식 공부 꼭 열심히 하십시오. 지금처럼. 주가지수가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건설 수주액이라고 있어요. 건설 얼마 정도 수주액. 건설이라는 게 이제 프로젝트가 길잖아요. 건설은 1, 2년 안에 끝나지 않잖아요. 보통 3, 4년 뭐 예를 들어서 뭐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해요.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건설 수주액만 봐도 앞으로 경기가 어떨 거라는 거 확인 가능하겠죠. 신규 제조업, 신규 주문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신규 제조업 주문 같은 경우도 1년에 걸쳐서 끝나는 프로젝트 거의 없죠. 뭐 60만 개 생산해 주세요. 그러면 TSMC 같은 경우 뭐 풀로 그냥 차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조업 신규 주문도 이게 여러분 구글에 쳐보면 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이 동행 지표 중에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역 수지가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무역 수지 쳐보시면 경상 수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잔뜩 나오는데 다 그냥 무시하시고 무역 수지만 보시면 돼요. 이게 모든 비용을 다 제하고 무역으로 수출 마이너스 수입. 이게 수입이죠. 수입 마이너스 아니 I가 수입이구나. 마이너스 아이씨 죄송해요. 자꾸 헷갈리네 제가. 무역수지 지금 얘기하고 있고 수출 마이너스 수입이죠. 예. 이게 지금 순수익이거든요. 보험료 뭐고 다 포함된 거니까 무역수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무역수지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많이 회복을 했어요. 513억 달러인가 흑자예요. 제가 알기로. 근데 이게 역대급은 아니에요. 예. 근데 주가는 지금 역대급이죠. 버블일까 안 버블일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세요. 그리고 CPI 이게 이제 대표적인 후행 지표입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발표는 매달 나요. 근데 정책을 6개월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리 낮췄어. 그럼 이게 보통 경제 상황에 아까 말씀드린 뭐 기업들이 투자를 뭐 상승시키고 가계 소비도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효과가 반영되는데 보통 6개월 걸린다고 봐요. 그래서 CPI가 매달 발표는 되지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7월 CPI 지수를 봤어요. 이거는 언제 거예요? 언제께 지금 된 거예요? 올해 1월에 한 정책들이라던가 국가 정책들이 이제 반영되기 시작한 게 7월에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주가 지수는 6개월 앞에 선행한다고 해요. 6개월에서 1년을 선행한다고 하거든요. 네, 1년은 너무 제가 볼 땐 좀 과한 것 같고 한 보수적으로 6개월 정도 선행한다라고 그냥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거 코스탈리니 거 보세요, 여러분. 자, 사실상 여러분 이때 제가 투자라고 하는 거는 이미 주가는 여기를 반영하고 있어요. 이미 지금 이런 거 같이 나오고 있다고. 이해되세요? 예. 이때 투자를 하면 요때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요때 투자를 하면 요때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때 막 금리 막 내릴 거예요. 침체기예요. 이미 이 얘기가 나올 때는 지금 이때 상황을 주가가 이미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6개월 전이니까. 이해되시죠? 한 단계 앞에 있는 시기에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투자는 침체가 심화될 때 요때쯤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아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가는 침체기 시기 정도의 주가를 이미 보여주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약간 올라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너무 바닥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우리도 사람이잖아. 약간 좀 반등하는 것 같을 때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렇습니다. 네, 금리. 수영장 비율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금리가 저금리 시기에는요. 여러분 그 동네에 수영장 한번 가보세요. 수영장 가보면은 물 수위가 높은 데가 있고 물 수위가 낮은 데가 있어요. 그렇죠? 물 수위가 낮은 데는 누가 가서 수영을 하냐? 이런 사람들, 수영할 줄 모르는 초보자들이라던가 어린애들이 이제 물 수위가 낮은 데 가서 수영을 막 하죠. 이게 경제 상황도 똑같아요. 저금리 시기에는요, 너나 나나 다 들어와서 투자를 해. 투자.
나 삼성전자 샀잖아. 버블의 징조죠. 근데 고금리 시기에는 어때요? 이거 잠수부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전문가들만 고금리 시기에 투자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전문가가 되셔야 돼. 그래야 아까처럼 코스탈린이 거기서 침체기 시기에 여러분이 근거를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같은 시기에 수익을 실현하시면서 조금씩 분할 매도해 나가시면서 좋은 수익을 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 다 수영하는 이런 정말 물 흐려져 버린 이때 투자 시작하지 마시고 오히려 남들 잘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고금리 시기, 이게 사실은 저는 진정한 역발상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용기 있는 사람. 이때 당시에 저평가 되니까 어차피.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전문가가 꼭 됐으면 좋겠다. 오늘 교육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조금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